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만이 한국을 부러움 가득한 시선으로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자국의 초라한 국방력과는 반대로 대한민국은 괴물빵에서도 기가 죽기는커녕 점점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괴물빵이란 중국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한국, 중국, 일본 등 강력한 국가들이 모여있는 동아시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대만은 과거 자신들과 비슷한 국력을 가지고 있던 한국이 경제는 물론 국방력에서도 비교도 안 되게 성장하고 당당한 위용을 갖추자 질투에 눈이 멀어 헐뜯고 비아냥거리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양국의 수준 차이는 방산기술에서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대한민국은 육해공 어느 하나 가릴 것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들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수출 대박까지 터트리는 마당에 대만은 제대로 된 무기 체계를 개발할 능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특히 전투기 부분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은 FA-50을 필두로 한 T-50 계열 항공기들이 천대 수출을 목표로 뛰어난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은 매끄러운 시험 비행을 거쳐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표적인 혐한 국가 중 하나인 대만마저 한국의 KF-21을 동경하고 있으며 심지어 도입을 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만의 군사 전문 채널 마크스페이스는 지난 5월 19일 한국의 최신 전투기 KF-21이 위기에 빠진 대만을 구해낼 수 있을지를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KF-21과 미국의 전투기를 비교하면서 그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했는데요. 비교 대상이 된 미국 전투기는 아직까지 베일에 쌓인 생소한 이름인 사일런트 호넷이었습니다. 대만은 현재 프랑스의 뒤통수로 개량이 지연되고 있는 미라주 2000을 포기하고 그 대신 도입할 전투기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나름 오래 거래를 해온 신뢰감이 있다고 생각한 대만은 그 자리에 F-18의 완벽한 최신 개량형인 어드밴스드 슈퍼 호넷을 도입하고 싶은 모양인데요. 사일런트 호넷은 F-15 이글을 수출형으로 개량한 F-15SE 사일런트 이글과 F-18의 최신 개량형의 장명을 맞추기 위해서 붙인 별명 중 하나입니다. 실제 정식으로 공개될 때의 명칭은 어드밴스드 슈퍼 호넷이었고 기존 FA-18EF 슈퍼 호넷 대비 레이더 피탄 면적을 50% 줄이고 연비가 절감되고 추력은 20% 양상된 F414 엔진 탑재, F-35 이상으로 진보된 일면 대형 LCD 콕핏, 컨포멀 연료 탱크, 내장 적외선 센서, IRST 등이 한 몸에 담길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컨셉은 공개되고 10년이 지나도록 실제 기체가 등장한 적이 없으며 몇몇 입증된 기술들만 블록3 업그레이드로 흡수되어 사실상 사라진 계획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갑자기 이런 잊혀진 이름을 호명한 것은 굉장히 의외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대만은 개발이 완료되어 멀쩡히 생산되고 있는 F-16V도 제때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 기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일런트 호넷 계획에 눈길을 주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마도 대만이 비슷한 성능을 가졌다고 판단하는 KF-21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 대상으로 이를 끌어왔다는 의견도 있었죠. 이런 점만 봐도 대만이 KF-21을 대단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으며 상당히 부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F-15SE 사일런트 이글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는가 하면 KF-21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그 과정이 한국의 공군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를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현재 대만의 군사 매체들은 KF-21 사업이 한국에서 이루어진 과정 자체를 하나하나 짚으며 부러움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작 몇십 년 전만 해도 대만은 한국과 비슷한 출발점에 서 있었고 서로를 비슷한 처지로 여기면서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의 몇십 년은 두 나라에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다 주었죠. 한국은 온갖 고생을 무릅써가면서도 이악 물고 기술을 발전시켜 어느새 전 세계적으로도 자주국방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반면 대만은 주변 우방강대국들한테 의지만 했던 나머지 육해공 어느 하나 제 힘으로 거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대만이 사일런트 이글이나 KF-21 같은 출중한 성능의 전투기들을 만들어낼 역량이 아직도 남아있는가를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비참하게도 대만에는 그럴 역량이 없으며 이제는 그럴 시간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대만이 이제 기댈 수 있는 건 미국이 자비를 베푸는 것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최근 대만의 국영방위 산업체인 한샹항공은 차세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에 도움을 요청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대만 미국 방위산업 포럼에서 AIDC의 회장인 후카이웅은 엔진, 제어 시스템, 항공전자공학, 환경제어 등의 기술을 미국이 지원해줘서 대만이 차세대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대만과 미국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했는데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대만은 김칫국 하나는 정말 시원하게 마실 줄 아는 나라 같습니다. 현재 대만 공군의 주력기는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16과 프랑스의 미라주 2000이지만 AIDC가 30년 전에 개발한 FCK-1 진거 전투기도 함께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만은 대한민국의 KF-21 개발에 자극받아 2017년에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을 발표했었는데요. 초기부터 대만의 기술력에는 너무 무리한 목표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자체 개발은 대만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1968년에 이미 초등훈련기를 개발했으며 1973년에는 중등훈련기 개발에 성공했고 1975년에는 고등훈련기도 완성했습니다. 훈련기뿐만이 아닙니다. 대만은 1980년대 초반부터 노후화된 미국의 F-104와 F-5 등을 대체하기 위해 전투기 자체 개발을 시작해 경국 전투기라고도 하는 FCK-1 진거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사실 대만이 처음부터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미국의 F-16 등을 도입하려고 했으나 중국의 방해로 실패하고 어쩔 수 없이 자체 개발로 선회한 것입니다. 어렵게 개발한 진거나 기타 훈련기들은 대만 공군의 주요 자산으로 오랫동안 활약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현대전의 개념에는 맞지 않는 기체로 전락해 교체 사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역시 중국의 압력으로 미국의 최신 전투기를 도입하는 게 쉽지 않고 미국 역시 대만의 F-35 같은 최첨단 전투기를 판매하면 혹시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될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대만은 비록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긴 하지만 한 세대 이전의 전투기인 F-16V를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매불만 기다리는 F-16V조차 도입되지 않고 있어 대만의 영공방어는 사실상 손을 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훈련기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대만이 훈련기 교체 사업의 후보로 처음 리스트에 올린 기체는 한국의 T-50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압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T-50 도입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고 대만은 또다시 훈련기를 자체 개발하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 중입니다. 자체 개발이 유지보수 등의 측면에선 장점이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도 있는 터라 한국의 T-50 같은 우수한 훈련기 도입에 실패한 것은 대만으로서는 분명 씁쓸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만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 앞바다에서 각자 함정과 전투기를 동원하며 대치했다는 소식은 이제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을 정도로 자주 들려오고 얼마 전에는 중국군이 대만을 정조준하고 동부전구의 노후 전투기들을 신형으로 싹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대만도 나름대로 저항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사태가 너무 악화돼서 이젠 시간을 들여 대비할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서 새로 무기를 도입해보려고 해도 생산되어 인도되는 사이에 중국이 대만을 쓸어버리지 못하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이 점점 배짱을 부리고 나서는 것은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전투기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큽니다. 사실 대만은 국교를 정상적으로 맺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데 그나마 미국 정도만 단교 상태에서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만에 무기를 공급할 만한 의지가 있죠.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이 심해지자 미국은 그동안 망설이던 대만으로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정작 판매 승인한 무기들이 대만에 도착하는 시점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F-35 같은 최대 전력은 여전히 미국이 대만을 신뢰하지 못해서 애초에 승인해주지를 않았고 대신 주력이 되어야 하는 F-16V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차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인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은 미국 밖으로도 시선을 돌려보고 있는데요. 이들의 눈에 띈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대만이 한국의 방산 그 자체를 부러워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한국 무기를 사오자는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울 수가 없는 긴박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대만의 전문가들은 진지하게 한국 무기의 도입을 논의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만 국민들 중에도 전투기 자체 개발을 기대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고 F-15SE 사일런트 이글이나 KF-21을 어떻게든 도입해오는 것밖에 답이 없다며 두 전투기 각각의 지지자들이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판국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쪽의 대만 네티즌들은 한국이 최근 들어서 본격적으로 무기 개발과 수출에 투자하는 모습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죽음의 상인이 되려는 것이냐, 혹은 전쟁을 도발하고 있는 것이냐 등등 한국의 이러한 행보가 도리어 평화를 해치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곤 하죠. 하지만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지금의 대만이 처한 비참한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제 몸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것은 비참함이라고밖에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자주국방은 이런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길을 잘못 들어 지금의 상황에 처한 대만이 한국을 몹시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죠. 앞으로도 한국이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완전한 자주국방을 이룩하는 순간까지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